지난 한 세기 동안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루어왔던 중국이 지금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기피하고 있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엄청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중국은 지금 18조 달러 그러니까 한 2경 4,183조 원 규모의 경제는 둔화가 되고 있고 소비는 침체되며 수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물가는 하락하고 있고 젊은이 5명 중 1명 이상이 실직 상태라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 3,000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비구이안 그러니까 컨트리 가든 홀딩스는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가장 큰 그림자 은행 중 하나인 중서 엔터프라이즈 그룹의 시위대가 모여서 지급이 중단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블룸버그는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채에 기반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려 하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돌파책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전히 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부채주도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투기적인 부동산 건설과 불투명한 자금 조달로 연명하는 저수익 개발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의 고리를 끊고 싶어 하지만 이런 접근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주석이 막 취임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부동산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진핑 집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그동안에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부채주도 성장 모델에 취해서 손쉽게 편법을 통한 성장률을 올려왔지만 이젠 그런 모델 자체가 세계 경제 흐름과 정면 충돌하면서 파국을 맞았고 지금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 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난달 정치국 회의 이후에 인프라 진출 확대 그리고 개발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의 이른바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깜짝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1차 단계로 첨단 녹색 성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배터리,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망라하는 중국의 신경제 분야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을 했고 현재 중국 국내 총산 그러니까 GDP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 지방정부의 긴축 정책 속에서도 신경제 분야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면서 이런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런 녹색 산업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속철도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 그리고 기업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이 분야의 성장은 시 주석이 원하는 첨단 녹색 성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친환경 목표와 국가 안보 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경제 분야의 성장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를 막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에 달하고 은행들이 보유한 담보의 40%를 차지합니다. 부동산 침체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 및 고용 계획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초위기의 상황이 몰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부동산 자산은 자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심리적 패닉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묘한 소비시장 진작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전적으로 시진핑 리스크 탓일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단초는 공동부유를 기치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무리한 이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후진국식 구태의연한 경제정책도 지금의 위기를 불러오는데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국진민퇴라는 공산당 중심의 국가정책 또한 중국 경제를 병들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잘 되는 기업들은 야금야금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거나 아예 소유를 강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민간 기업들은 서서히 시들어갔고 결국 경제 활력조차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사실상 민간 기업들이 창출해낸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중국에 5, 6, 7, 8, 9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기술의 70%, 도시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경제를 창출해내던 민간 기업들이 시진핑의 국진민퇴로 활기를 잃게 만들었으니까 중국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국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8.1% 증가했지만 민영기업은 오히려 0.2% 줄었습니다. 국진민퇴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이를 보면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답이 보입니다. 이를 역으로 살펴보자면 지금의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결국 민간 기업들을 중국 경제의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만이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이한 중국 당국은 앞으로도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아니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중국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벗어날 길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시진핑식 신경제 정책으로는 결코 부활의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대규모 부양책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적이지를 않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현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먹혀 들어갈 가능성도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위기를 대체할 만한 성장 분야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기는 합니다. 실업과 침체를 각오하고 부실기업을 빠르게 정리하는 시장 중심 해결책을 내놓느냐, 아니면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응급처치에 나서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땜질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은 중국 체제를 전복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